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윤석열이 꽂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속도전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2명의 대법관은 무죄 취지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역시나 나머지 10명은 최악인데요. 내란범들이 여기저기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반대 의견은 이용구, 오경미 대법관이 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은 윤석열이 임명했으며 마영주 대법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덕수 작품이라는 것인데요. 이래서 빨리 서둘렀던 것이고 이 때문에 진영 논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사법의 정치화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도 있다고 심지어 매일경제가 분석할 정도니 말다 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MBC는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MBC,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당장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웃기는 것이 발언별 쪼갰던 2심 판단은 또 무차별 지적해버렸습니다. JTBC,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며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법원이 왜 빠르게 결론을 냈는지도 밝혔습니다. 골프 발언,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의 보조 논거였다는, 즉 발언을 여러 개로 쪼개 판단했던 2심의 기준부터 깼습니다. 그러면서 2심이 직무유기나 협박 발언을 무시하고 왜곡해서 판단했다며 질타하듯 강하게 말했습니다. 조희대,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해 이를 전제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빠른 재판 진행을 설명하기 위해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재검표를 둘러싼 공방에 연방대법원이 단 며칠 만에 중단을 결정했다는 사례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초고속으로 대놓고 대선에 개입한 것이고 이현주 의원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현주 의원, 이번 대법원 판결은 1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그 이유조차 부실하게 짝이 없다.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 반대 의견을 반영한 수준이다. 이들이 대법원 판사들이란 말인가? 한덕수, 조희대 곳곳에 또아리친 내란 세력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인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진압할 것이다. 이어서 민주당 긴급의총 바로 탄핵, 반대 의견 없다. 이판사판 민주당인데요. 바로 벼르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심우정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고 윤석열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심우정이 내란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부당하게 관여해 딸의 외교부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앞서 발의돼 국회 법사위에서 조사한 최상목 탄핵안도 오늘 법사위 전체회를 열고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양문석 의원이 긴급 의총 소식을 전했는데요. 양문석, 최상목 탄핵 반대 의견 없었다. 김민석 최고가 모두 발언해서 최상목의 즉각 탄핵을 제안. 방금 끝난 긴급 의총 내내 최상목 탄핵에 관한 반대 의견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양문석, 방금 끝난 긴급 의총에서 당내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 6월 3일까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조희대 라인의 판사들이 아무리 무리하게 짜고 치는 고수습을 강행해도 재판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일정상 피선거권 박탈 선고까지 불가능. 방심은 금물,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덕수가 스스로 사표 제거하고 이어 성목이가 2일 0시부로 다시 대행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상목이 탄핵으로 날리면 김문수도 장관직 튄 상황에서 딱 14명이라 국무회의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이제 민주당도 풀파워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조희대도 따라서 바로 날려야겠지요. 이어서 목숨건 최강욱, 조희대 9명 졸개 전원 탄핵 간다. 최강욱 전 의원이 분노하며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최강욱, 대법원 쫓아 함께하는 법비들의 대선 개입, 그래 너희들이 수사권, 기소권, 재판관을 갖고 어떻게든 내란 세력을 지키고 민주정부의 수립을 막아보겠다 이거지.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법적 안정성도 사법부의 신뢰도 다 너희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다 제쳐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치며 울부짖을 것 같았지. 각오해라. 이젠 주권자의 시간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꼼수와 무리를 거듭해 가며 장난을 치고 싶어도 민심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잖아. 첫 번째, 대선 전 파기환송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만일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물론 탄핵 소추까지 부사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내놔보자. 두 번째,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유죄 선고할 수 있나 보자. 세 번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 특권에 의거하여 당연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해도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나 보자. 네 번째, 별짓을 다해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봐라. 조희대와 9명의 졸개 재판관은 저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다섯 번째, 그래도 어찌어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될 수 있나 보자. 법원 조직법 개정에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 새 대법관,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지명할 거다. 10명이 9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여섯 번째, 이도저도 못하니 헌재를 믿고 위헌 법률 심사 내지 헌법 소원 제기해봐라. 대선 전에 결정도 안 나겠지만 2명의 재판관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최강욱, 결국 너희들은 진다. 꼼수와 일탈을 감행했지만 민주시민의 결집력과 이재명의 득표율만 높여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 취임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자고. 그럼 다 걸어라. 나도 내 알량한 인생과 목숨을 걸 테니. 일단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 대선 전까지 최종 선고 못 나옵니다. 27일 피고인은 제3고심에서 27일을 온전히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기된 오늘 재판이 말도 안 되지만 고등법원에 가서 14일 안에 재판 끝난다고 칩시다. 제3고심이 열려 다시 대법원에 가면 피고인은 상고기간 7일의 마지막 날에 상고장을 내고 그 뒤 상고 이유서를 20일 마지막 날에 내는 방법으로 27일을 최장 쓸 수 있습니다. 조수진, 합치면 41일 걸립니다. 대선까지는 34일 남았지요. 고민정도 이재명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칩니다라고 언급하며 뭉치자, 싸우자, 승리하자,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바로 고민정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박태웅, 행정부 내란을 가까스로 막았더니 사법부 쿠데타가 아무리로 전우용,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사법부 리스크입니다. 유사항정 독재 체제를 만들어 귀족주의를 영속하려는 법비의 난을 진압하지 못하면 민주공화정을 위협하는 사법부 리스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